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하루 약방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우리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목이 따갑고, 콧속이 마르고, 기침이 간질간질 올라옵니다. 또 그 계절이 왔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감기와 독감이 번갈아 오고, 기운이 쭉 빠지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겨울마다 반복되는 독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겨울에 유독 심해지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살림처럼 쉬운 말로 풀어드릴게요. 이번 영상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습관을 정하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겨울 내내 몸을 지켜줍니다. 먼저 사례부터 볼게요. 작년에 독감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콧물과 미열이라며 하루 자면 괜찮겠지 했대요. 하지만 다음 날 38도 고열과 근육통이 시작됐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밥맛이 사라지고 기운이 바닥이었죠. 그분은 말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감기랑 독감은 다르구나. 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코와 목을 넘어 전신으로 퍼집니다. 면역이 약한 분들은 합병증 위험도 큽니다. 왜 겨울에 심해질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하면 점막이 마릅니다. 점막은 우리 몸의 첫 방어막입니다. 마르면 작은 균열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쉽게 달라붙습니다. 둘째, 실내 생활이 길어집니다. 창문을 닫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공기는 쉽게 탁해집니다. 바이러스가 머물 시간이 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기 쉬워집니다. 셋째, 수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겨울엔 물 생각이 적죠. 따뜻한 커피는 마셔도 물은 지나칩니다. 하지만 물이 줄면 점막의 방패가 약해집니다. 넷째,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밖은 춥고 몸은 웅크러듭니다. 순환이 떨어지고 몸의 열이 낮아지면 면역세포의 활동도 둔해집니다. 이 네 가지가 겹치면 작은 감염 기회가 큰 독감으로 번집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짚을게요. 나는 마스크도 쓰고 사람 많은 곳도 안 가는데 왜 자꾸 아프지?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습도, 환기, 수분, 수면 활동. 이 요소들이 함께 움직일 때 방어선이 유지됩니다. 한 어르신의 루틴을 들어보세요. 아침에 창문을 5분 열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가볍게 어깨를 돌리고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걷습니다. 이 루틴만 2주 이어가니 목의 마름이 줄고 콧속 자극이 덜해졌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점막이 촉촉해지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덜 빠집니다. 또 다른 분은 가습기를 망설였습니다. 괜히 곰팡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젖은 수건부터 걸었습니다. 침실 문턱에 찬 공기를 막고 낮에 2번 환기했습니다. 밤에 코가 덜 막히고 아침 목에 따가움이 줄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 한 컵, 내일은 환기 3분, 모레는 10분 걷기. 몸은 작은 변화를 금방 기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출발선입니다. 독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을 조정하면 겨울은 충분히 가볍게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겨울의 위험이 커지는 이유를 몸의 변화와 생활 환경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따라할 현실적인 방법들을 루틴으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한 줄의 문장을 하나의 행동으로 바꾸는 것. 그게 하루 약방의 방식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셔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겨울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독감이 겨울에 심해지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볼까요? 첫째, 온도 변화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몸의 말초혈관이 수축합니다.
피부와 코, 목 주변의 혈류가 줄면서 점막이 얇아지고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바이러스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둘째, 습도 감소입니다. 겨울 실내 습도는 30% 아래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바이러스 입자가 더 가볍게 떠다니며 오래 살아남습니다. 점막은 마르고 코 속은 따갑고 기침은 잦아집니다. 셋째, 햇빛 부족입니다. 겨울엔 햇볕 시간이 짧아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듭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감염 방어 능력이 낮아집니다. 넷째, 실내 공기입니다. 난방을 틀고 문을 닫으면 공기가 정체됩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기를 마시게 되죠.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지고 감염 확률도 커집니다. 다섯째,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겨울엔 운동이 줄고 수면이 불규칙해집니다. 밤엔 늦게 자고 아침엔 늦게 일어나죠. 이렇게 리듬이 무너지면 면역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흐트러집니다. 여섯째, 스트레스와 피로입니다. 몸이 추우면 긴장도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루 약방이 추천하는 생활 대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내 공기 순환입니다. 하루에 2번, 5분만 창문을 열어주세요. 차가운 공기가 잠깐 들어와도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난방 중이라면 문을 닫은 다른 방으로 바람을 흘려보내세요. 따뜻함은 유지하고 공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습도 유지입니다. 겨울철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걸어두세요. 밤에는 머리맡에 물컵을 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촉촉한 공기가 점막을 지켜줍니다. 셋째,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물 1컵. 이 한 모금이 면역의 시작입니다. 하루 8잔이 부담된다면 아침, 점심, 저녁 전 1컵씩만 정해두세요. 찬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몸이 덜 놀라고 흡수가 빠릅니다. 넷째, 햇빛 루틴입니다. 겨울에도 햇빛은 약이 됩니다. 하루 15분이라도 햇살 받으며 산책하세요. 비타민 D 합성과 기분 회복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이 부족한 날은 비타민 D 보충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다섯째, 가벼운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온을 1도 올려줍니다. 이 1도가 면역 활동을 5배 가까이 늘립니다. 실내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팔 돌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섯째, 손 씻기와 위생입니다. 외출 후 30초 이상 손을 비누로 씻으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팔 안쪽으로 가리세요. 대중교통 이용 후엔 손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이 습관 하나가 감염 위험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일곱째, 마음의 휴식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가벼운 음악, 조용한 시간. 이것이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단계들을 모두 완벽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환기, 내일은 물 1컵, 모레는 걷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꾸준히 추가하세요. 몸은 변화를 기억하고 면역은 그 기억에 반응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볼게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약방이 정리한 겨울철 독감 예방 루틴 6단계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1단계, 예방접종 막기. 독감은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대표 질환입니다. 매년 바이러스가 변하기 때문에 그 해에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맞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이에 맞춰 항체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초겨울이 오기 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늦었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접종하면 늦지 않습니다. 2단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감염은 대부분 손에서 시작됩니다. 외출 후엔 손을 30초 이상 씻으세요.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에선 습관처럼 써주세요. 이 기본 행동만으로 감염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3단계, 실내 환경 관리. 겨울 실내는 따뜻하지만 공기가 탁합니다.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걸어두세요. 침실엔 물컵을 두고 하루 2번은 환기를 시키세요. 바이러스는 움직이지 않는 공기를 좋아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때 면역은 숨을 쉽니다. 4단계,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점막이 촉촉해지고 바이러스 침투를 막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단백질이 많은 음식, 아연이 들어간 견과류를 자주 드세요. 귤, 키위, 계란, 닭가슴살이 대표적입니다. 하루 3끼를 거르지 말고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채워주세요. 5단계, 가벼운 운동으로 면역력 키우기. 매일 15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밖이 춥다면 집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팔 돌리기, 제자리 걷기. 몸이 조금만 움직여도 체온은 오릅니다.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5배 이상 활발해집니다. 운동은 피로를 덜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6단계, 충분한 수면과 마음의 안정. 수면은 면역의 핵심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깊은 잠은 면역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마음의 휴식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이 6가지 루틴은 면역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예방접종, 손 씻기, 공기관리, 수분 섭취, 운동, 숙면. 이 5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올겨울은 훨씬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 루틴의 시작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건 다 아는 얘기잖아. 맞아요. 하지만 알고 있는 걸 매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 차이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식이 몸의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완전히 이길 순 없지만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하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약방이 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겨울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약방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